자, 오늘은 중고책 부업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만 하면 어마어마한 부업의 기회, 소득의 기회를 주는 중고책 비즈니스.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중고책 일을 7년째 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청년입니다. 요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업이 진짜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직장인 분들도 투잡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N잡, 투잡. 우리가 생각하는 부업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을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따로 제2의 월급처럼 부수입을 얻는 거. 그게 이제 부업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중고책 비즈니스가 저도 잘 몰랐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직접 하남까지 전문가님을 이제 만나러 온 거예요. 아마 되게 오늘 흥미로울 것 같고, 이거 끝까지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업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깨질 것 같고요. 중고책 한 번 거래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건 어느 정도? 제가 올해 거 지금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네. 제일 많이 버는 게 한 건에, 한 책에 120만 원. 120만 원. 예.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번 게 50만 원 이렇게. 50만 원. 예. 와, 그럼 이거를 한 번 거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잘만 하면 월급은커녕 연봉도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연봉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잘하면 월급 정도 네. 그래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면 보통 이 중고책이라는 건 어떤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제품 판매하는 거니까 네네네. 싸게 사서 요걸 이제 마진을 좀 되도록이면 많이 붙여서 팔 수 있는, 예. 적절한 가격에 팔 수 있는, 네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50만 원 이거 남은 것도 네. 저는 시세보다 싸게 팔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았으면 그거보다 못해도 5만 원, 10만 원은 더 남았을 겁니다. 저는 빨리 팔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남긴 거고요. 예. 야, 그럼 만약에 사실 저도 이제 생각할 때 부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무슨 500만 원, 1000만 원 벌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120, 뭐 아니면 50만 원 이런 수준이면 거래 한 번만으로도 네네. 그 달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인 것 같아요. 네. 생각할 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한다든지, 요새 뭐 인형 눈 붙이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거보다 훨씬 어떻게 낫습니까, 중고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굉장히 낫습니다. 왜냐면은 네.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깨끗한 책을 만약에 사온다고 하면은 그냥 그 물건 있는지 확인하고 그냥 사오는 시간, 그리고 그냥 한번 대충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올리는 것까지 하면 제가 볼 때 뭐 1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기 때문에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초보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이제 이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제값을 받고 이제 팔 수 있으니까, 마진이 발생되니까. 네. 그럼 어떻게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중고책을 거래할 수 있는 네. 그 온라인 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용하는 곳은 개똥이네 사이트하고요. 개똥이, 네. 그리고 중고나라, 당근마켓 이렇게 세 군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주로 저는 매입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에서 많이 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개똥이네나 중고나라 이런 데는 네. 그 판매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가격 비교도, 개똥이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도 할 수 있어서 네. 싸게 사기는 조금 어렵고, 당근마켓 같은 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하니까 빨리 치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가격 생각 많이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근마켓만 잘 봐도 네네. 좋은 제품을, 말하자면 이제 부동산을 따지면 금매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걸 확 잡으면 오히려 기회가 더 많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루 종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네. 퇴근하고 그냥 뭐 쉬시잖아요. 네. 쉬실 때 그냥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음. 예. 뭐 제가 최근에도 좀 꾸준히 봐봤는데 한 2건씩은 꼭 있더라고요. 아, 살만한 하루에요? 게. 예.
근데 요거는 아무리 제가 또 궁금한 게 전문가시니까 네네. 요건 좋은 가격이다. 요 네네. 책이 이렇게 나왔다면 굉장히 싸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초보분들은 요거를 처음에는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그거는 조금 개인차가 있어서 네네.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맨 처음에 아예 책을 다 써서 외웠거든요. 저는 이제 일이니까 네.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좀 빠르고요. 그래도 뭐일 배우는 사람들 봤을 때는 직업적인 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배우는 사람들 봤을 때는 뭐 빨리 하면 2달 뭐 이렇게 느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2달 정도면 웬만한 책만 봐도 네네. 이건 내가 당장 사야 될 거. 네네. 아니면 얘는 약간 좀 내가 사봐야 마진이 없을 것 같은 거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예. 제가 지금 말한 게 잘못된 게 예. 너무 포괄적인, 그러니까 사업의 영역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부업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금방금방 아마 생기시지 않을까. 한 달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신 거죠. 전체를 모든 분야를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중고책 중에서도 네네네. 저도 이제 남는 것만. 알기로는 그 어린이들, 애기들 보는 책들이 굉장히 회전이 빠르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네네. 한 서너 살만 되면 읽다가 이제 그만 읽을 거니까 갖다 팔 거고, 네네. 아니면 아까처럼 이사할 때도 뭐 버리기도, 이렇게 금매로 내놓기도 하겠지만, 네. 그럼 특정 분야, 잘 팔리는 중고책만 따로 나는 보고 싶다. 네네. 그러면 한두 가지 분야 정도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감각을 익히는, 가격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기간도 굉장히 단축될 테니까요. 그 출판사 이름을 말하기는 제가 조금 그래서. 예, 근데 일단 사면 안 되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그 완전 대형 출판사 있어요. 출판사 다 대형인데 이럴 수 있는데 네. 완전 큰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출판사들은 그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판매를 또 많이 하잖아요. 회사가 크니까. 그러니까 중고 시장에 물건이 많으니까 예. 가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럼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좀 낮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출판사들 책은 일단 다 예. 거르시면 되고요. 제가 삐 처리를 할 테니까 네.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이렇게 되면 또 출판사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네네. 중고책. 근데 중고책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예, 너무 많이 중고책- 팔렸기 때문에. 많이 팔려서 중고 시장에 물건이 많고 그래서 부업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나쁜 게 아니고 네네. 너무 많아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값이 부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예, 부업에 안 좋다. 부업에 안 좋다. 예, 부업을 이렇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 이 가장 큰 그 출판사 한두 군데 저도 이제 떠오르는데 네. 혹시 뭐 디귿으로 시작하는 뭐 그런 네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진짜 꿀팁인 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공부든 일이든 방향성을 먼저 체크하고 가면은 되게 금방 가요. 그러니까 10시간 걸리고 1시간 걸리고 1년 걸리고 한 달 걸리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문가 분 제가 이제 찾아뵈려고 하남까지 온 거예요. 제가 80km 넘게 달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중고책 비즈니스가 진짜 핫해요. 제가 오기 전에 저는 중고책 비즈니스를 잘 몰랐지만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그리고 뭐 심지어는 500, 600짜리 중고책 그 비즈니스를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의 비용을 받고서. 어떻게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저는 약간 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거에서는 되게 디테일한 걸 많이 배우겠죠. 이 세일즈 스킬이라든지 그러니까 물건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무래도 뭐 그런 거 위주로 배우지 않을까. 어차피 가격 같은 거는 이렇게 입력을 딱 시켜줄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생기는 거고 그런 무기들이 있으면 더 좋지만 네. 그러니까 말할 때도 제가 뭐 화법이 좋다면은 더 좋겠지만 그게 없어도 그냥 부업에서는 되게 심플하게 그냥 최소한만 가지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한만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너무 크게 넓은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뭐 돈 10만 원 뭐 이렇게 벌겠다 요런 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되
여기에서 더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전문적으로 좀 더 예. 학습을 하시면 되고 네네. 무조건 처음부터 부업이라고 막 각 잡고서 막 강의 몇백만 원짜리 들어가면서 네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예.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처음에 너무 성과만 너무 생각하면은 네. 너무 실망감이 커서 네네. 이도 저도 못하고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되는데 네, 아주 좋은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책을 이제 매입을 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해야지 나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제품의 품질을 상중하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같은 제품인데도 얘는 5만 원에 살 수도 있고 10만 원에 살 수도 있는 건데 네. 품질에 따라서 이런 걸 혹시 간단하게 제품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너무 필요한 질문인데요. 예. 제가 처음에 원래 이거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막막해서 제가 이게 한참 늦어졌어요. 시작을 하는 거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책이 권수가 보통 뭐 60권이 그냥 넘어가고 예. 뭐 80권, 100권짜리 되는 책도 있는데 그런 게 상태가 다 다른데 그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냐. 네. 요게 이제 처음에 저는 되게 막막했고 그럴 분들이 또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는 안에 활용하는 란이 많이 있는 책인가 없는가, 그리고 몇 살이 보는 책인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만 돼도 그렇게 막 찢으면서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빗바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책의 구성이 다 있는지 정도, 요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가요? 요쪽 내용은 더 많이 말씀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네. 사실은 값싸게 매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중고책 비즈니스의 핵심인 것 같아가지고 네네. 판매는 어떻게든지 이제 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빛이 많이 바랬는지 60권씩 뭐 이렇게 되니까 애기들 책이 네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넘겨보진 않고 이렇게 대충 봐도 이제 아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 초보분들은 요걸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은 그래도 오프라인 어디 예를 들어서 이제 개똥이네 매장이라든지 나가서라도 한번 이렇게 떠들어보고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네네네. 근데 완전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책들은 네.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실 때 중간 정도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상중하로 봤을 때 한 중 정도로 평가해서 구매하면 좋겠다. 네네.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어떤 책을 사도 네. 거의 중간 정도는 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예 깨끗한 책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가격을 개똥이네 사이트 가면은 책 이름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 비교가 되거든요. 아. 검색 그 가격대별로요. 개똥이네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네. 예, 예. 그러면은 제일 위에 오는 게 이제 제일 저렴한 거, 제일 상태 안 좋은 거니까 예. 거기서부터 이제 대충 보시면서 중간 정도 되는 가격이 어느 가격대고 이러면은 내가 이걸 사서 남길 수 있겠다 없겠다 요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입이라는 게 내가 택배로 매입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가서 사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직접 가서 사는 게 낫긴 할 텐데. 예. 가서 사시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아, 그렇죠. 예.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택배로 몇 번 샀었는데 예. 뭐 제가 방법을 잘못했던 거고 거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 사기도 몇 번 당했어요. 그럼 예. 책 갖고도 또 상의를. 예. 입금을 하고 그 물건을 이제 안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런 가격에 사겠다는 그런 심보가 잘못돼서 벌 받은 걸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거래 매입을 사입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서 하시는 게 낫고 그 굳이 이런 사기뿐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당근마켓에서 어떤 분한테 책을 하나 사면은 그 판매자가 뭘 파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뭐 하나 판다고 해서 이것도 사세요, 이것도 사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는지 이제 본 다음에 한 책이 4-5질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 네. 그럼 4-5질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딜을 하는 거죠. 가격을 바로 사는 건 아니고 딜을 좀 해가지고. 예. 딜해도 좋고 뭐 안 사도 좋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분은 이제 한 번에 치울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하는 게 그쪽 입장에서는 내가 박스 포장 안 해도 되고 매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시간에 약속 안 잡아도 되고 이러니까 가격 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확률이 높고요. 가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게 단순하게 예. 이 책을 보고 확인하고 사겠다 그뿐만이 아니고 네. 이분이 다른 더 많은 걸 팔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가서 가격적인 딜
네네. 서로 이제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아, 굉장히 좋네요. 네. 이분도 한 번에 다 그냥 처분하는 게 여러모로 훨씬 낫고. 네네. 저는 가서 살 때 예. 책 다 안 펴봐요. 어, 가서는 그냥 물건만 받아오고요. 예. 예, 대신에 그 정도 한 권이 부족해도 가격이 손해나지 않는 정도에서만 사기는 하는데 가서 막 확인할 그런 건 없고 한 번에 사는 용도로 하여튼 직접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60권 전집이야. 근데 네. 이 중에서 57, 58권이 없는 거예요. 집에 와 보니까. 네네.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심각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한두 권 정도가 크게 가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으면 굳이 따로 연락은 안 드리는데 제가 이거는 뭐 다 다르겠지만 제 운이 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권수가 다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있었나? 한 번도 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렇게 개인 거래고 이제 면대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파시는 분도 정확하게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뭐 매장도 하지만 매장에 물건 가져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권수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막 열 몇 권씩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은데 예. 근데 당근으로 사입할 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 또 신기한 또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장이 어떻게 보면은 더 깐깐하게 가격을 매겨서 서로 거래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오히려 네네. 매장에 올 때는 빈 게 많고 네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없다. 네네. 근데 저희 와이프도 이건 뭐 개인적인 겁니다만 그 아기가 쓰던 침대가 있는데 사실 별로 거의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 켠에 치워놨는데 당근마켓에 올린 거예요. 근데 네. 금세 사러 오겠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길래 와이프가 그냥 그걸 한두 시간을 그걸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그렇죠. 깨끗하게 안 주면 욕먹는다고. 그렇죠, 그렇죠. 아마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살 때는 아무래도 확인이 좀 어렵고 사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직접 가서 네네. 직접 가서 산다는 건 당근마켓에서 사는 게 그래서 가장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게 지역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예, 예. 지역 거래인 점도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사업자가 많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사를 가거나 당근에 올리시는 분들은 제가 올리기도 하는데 심리는 이거예요. 아, 이거 빨리 팔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저렴하게 올리시는 경우가 많죠. 시세에 맞추는 것보다. 맞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역시 이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인간 심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각을 다 가지고 계세요. 매입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매입할 때도 그 기준 값은 이제 개똥이 내에서 비교할 수 있게끔 사이트가 기능이 돼 있으니까 예.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네네. 진짜 편리한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업자분들이 요걸 이제 사업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당근마켓에서는 많이 판매하지 않는다. 다만 매입할 때는 당근마켓에서 많이 매입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사업자 분들이 아마 당근을 근데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매장 자체에서 자기가 이제 사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당근을 최근에 왜 좀 뭐라 하지 신경 써서 많이 했냐면은 예. 이거 하시라고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많이 본 거고요. 저는 그전에는 뭐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거 사려고 이렇게 보다가 걸리면 뭐 한 달에 한두 건? 뭐 원래 그렇게 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하려고 제가 뭐 추석에도 예, 갔다 오고 뭐 이랬습니다.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네. 그러니까 이 매입가만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딱 이제 알 수 있고 바로 집을 수 있으면 집어서 바로 이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거니까 아주 쉬우니까 엄청 쉬운 지금 거죠, 예. 엄청나게 쉽다. 네, 엄청 쉬워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글청개님께서도 좋은 말씀 그 채널에서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라서 이렇게 들으면 아 저걸 해야겠다.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고 근데 포기하면 또 자괴감 들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제가 뭐 이런 100%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해서 성공 경험을 쌓으시라는 거죠. 아, 내가 이거를 얘기를 듣고 이거를 했다. 이거를 한번 쌓으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책을 쓰는 거라든지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력이 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아주 너무 쉽고 예. 부업적으로도 쉽게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요런 일인데 네. 제가 오면서도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중고책 비즈니스, 중고책 사업으로 뭔가를 정보를 퍼뜨리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예,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이제 감사한 거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고가의 강좌로는 팔리고 있더라는 점. 네네. 그러니까 그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가로 이제 팔리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강의로 자꾸 나온다는 건 이제는 이 지식도 보편적이 될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네.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뭐 전 국민이 거의 한 1,000만 명이 알고 있는 비즈니스라면 제 느낌에 중고책 비즈니스는 한 몇천 명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특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집에서 내가 밥 먹은 거 설거지하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너무 중고책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예. 아, 이걸 굳이 뭐 사업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네네네. 누군가는 꿀을 빨고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아마 어쩌면 아까 전에도 이제 120만 원 한 번에 거래해서 또는 뭐 5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네. 실제로 매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아, 아마 전문적으로 아예 전업으로. 그렇죠. 아마 저도 이제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는 아닌데 예. 부업을 하다가 일로 아예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아, 중고책 쪽으로 아예. 그냥. 예. 근데 하여튼 사업은 예, 뭐 제가 적극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 사업적으로요? 예,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가 만 부분인데 네. 따로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사입을 해서 파는 그 단순한 부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업은 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하긴 이게 사업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네. 아무리 쉬운 것도 네네. 누구한테인가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면 네네. 이런 것도. 그래서 그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사람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되게 크게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맞아요. 그분이 뭐 그쪽으로 특출난 어떤 DNA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즈니스는 없다. 하지만 부업적으로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그 제가 언뜻 듣기로는 약간만 노력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만 원에 구매해서 뭐 15만 원, 20만 원에 파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를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건씩만 해도 한 달에 한 100, 200 정도는 벌지 않을까 뭐 이런 네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코 낮은 소득은 아니라는 거고 네네. 매입을 잘 해봤어요. 네. 이제 내가 원하는 값에 어느 정도 판매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판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